지금부터 정기고사 유의사항 안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학년별로 등교 시간 나와 있죠. 여러분 평소 등교 시간이랑 동일하니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등교 시간에 맞춰 등교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각 교시 시험 시간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령, 준비령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령까지는 교실에 들어가셔서 착석을 해 주셔야 되고, 준비령이 울릴 때부터는 선생님들이 이제 입시를 하셔가지고 시험지를 배부하실 테니까 늦지 않게 각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시간표. 오늘 하는 내용들은 대체로 이미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미 다 여러분께 안내가 된 내용이고, 주요한 사항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행위. 상식적인 선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실수를 해서 본의 아니게 부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는 각종 전자기기, 이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소지하고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부정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시험 시작하기 전에, 1학년의 경우는 담임선생님들이, 거두실 수도 있고, 2, 3학년 경우는 선택 과목이 많다 보니까 시험 시작 전에 교실 앞에 있는 교사용 책상 위에 올려주시면 되겠죠. 또 하나 주의하실 거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물함에 넣어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무선 이어폰 같은 거 가방에 넣어놓는다든가 그러다가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그게 눈에 띄어서 적발이 됐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이라든가 다양한 전자기기 이왕이면 가급적 학교에 가져오지 마시고 가져왔다면 시험 시작 전에 감독교사 선생님의 확인을 받고 교사용 책상 위에 올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OMR 카드. 이게 매년 작성하면서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일단 수합된 OMR 카드에서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인적사항 이를 잘못 적었다. 지금 2학기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학년 초 같은 경우,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그 전 학년도의 번호를 적는다든가 그 전 학년도의 반을 적는다든가 이런 실수들이 종종 있죠. 그런 경우에 인적사항은 이게 선생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고쳐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답안에 관련된 사항은 절대로 손을 안 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만 쓰시고 그 다음에 수성 사인펜 상태를 보셔갖고 너무 흐리다든가 그러면은 새 사인펜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옛날 얘기이긴 한데요. 예전에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썼을 때 거기에 있는 탄소 성분을 감지해가지고 리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 플러스펜 같은 걸로 예비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다시 마킹을 하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미지 스캐너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빨간 펜이든 연필로 살짝 체크가 된 거든 전부 다 리딩이 돼서 이중 마킹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만 사용하셔서 이중 마킹 하지 마시고 혹시 점이라도 찍혔다든가 이러면은 수정 테이프로 지우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답안 마킹은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귀찮다고 학년반 번호, 과목 코드 이런 거 글자로 쓰는 거 안 쓰는 친구들 종종 있는데 다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건데
선운 수령 답안은 연필, 그리고 샤프, 그다음에 다양한 색깔의 펜, 수정 테이프 쓰시면 안 돼요. 쓰시면 안 되고 검정색 펜만 사용이 가능해요. 검정색 펜만. 그러니까 그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 외에 시험 때는 검정색 볼펜 한 자루는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있는 내용들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몇 년, 몇 월, 며칠 시험지 첫 장 1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쓰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2학기 중간고사 과목명, 이름 빼놓지 말고 쓰시고요. 여기도 밑에 마킹 할 거니까 안 하고 넘어갈래 그러지 마시고 꼭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마킹 하실 때요. 귀찮다고 이렇게 전망 찍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칠하기 귀찮다고 뭐 이렇게만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안 되는 겁니다. 사인펜으로 원안을 꽉 채워서 칠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수로 이거 칠하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다른 번호의 영역에 지금 검정색 펜이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굳이 수정을 안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수정 테이블 안 쓰셔도 지장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마킹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번졌는데 이렇게 다른 번호의 영역에 사인펜 흔적이 남았다. 이럴 경우에는 컴퓨터용 수정 테이블 이용해서 이거를 지워 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쪽 학생은 표기하지 마시오라고 써 있죠. 서술형 점수 란이라든가 결시자 확인, 부정예기 확인 이런 거는 학생들은 체크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답안. 자, 문항 번호가 여기 따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쓰는 칸은 여러분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꼭 어떤 친구들 보면 여기다 1번, 2번, 3번 먼저 적어 놓고 1번이 답을 쓰다가 칸이 모자라서 조그만 글씨를 쓰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자, 1번 뭐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답을 작성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뭐 1번은 3칸, 2번은 1칸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답을 작성하다 틀렸을 때 답을 쓰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 잘못됐어 이럴 때 앞면에 선다형 문제를 작성하실 때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시면 되지만 뒷면에는 수정 테이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검정색 볼펜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검정색 볼펜으로 틀린 부분을 두 줄 쫙 긋고 다시 옳은 표현으로 여러분 표현하고자 하는 답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두 줄 긋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모두가 문제가 되는 코로나가 있죠. 자, 시험 전후로 해서 자기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그러니까 시험 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혹은 의심이 든다.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코로나 확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험을 안 보셔도 괜찮아요. 시험을 안 보셔도 자기가 코로나 확진이 됐다. 그 다음에 결석신고서 이것만 제출하면은 100% 인정점이 부과가 됩니다.
시험을 안 보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시험 공부한 게 너무 아깝다. 이 과목 나는 꼭 시험 봐가지고 내 실력을 뽐내고 싶다 하는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시험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코로나와 관련된 증명 자료를 제출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시험은 그러면 다른 친구들하고 교실에서 같이 보는 건 아니고 분리고사실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이제 학교에 오셔야 되는데 학교에 오실 때 코로나 확진 혹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거는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걸어서 학교까지 오시든가 아니면은 방역 택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그걸 이용해서 학교까지 오시든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교문 앞에 도착을 했다. 잠깐 볼까요? 지금 학교 교실 배치도인데 그러면 분리고사실이라는 데서 이제 별도로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냐? 자, 여러분 교문 이렇게 들어오시면 수의실, 경비실이 이쪽에 있고요. 여러분 요즘 교문에서 들어오시면 경비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오르막 경사 올라오시고 운동장 따라 쭉 와가지고 중앙현관으로 지금 등교를 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코로나 확진이고 난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봐야 된다 하는 친구들은 이 경비실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올라가서 계단을 올라가세요. 계단을 올라가시면은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1층에. 그래서 이쪽에 조금 난간이 좀 쳐져 있고 조금 더 올라와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쪽에가 수도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현관으로 들어와서 역사 자료실이라고 1학년 10반, 2층에 1학년 10반, 7반 교실 2개와 복도 이만큼을 합해 놓은 좀 넓은 교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분리고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분리고사실에서 시험 응시하겠다고 신청서 그거 가지고 여기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여기서 별도로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등교 시간도 다른 친구들하고 시간대가 겹치면 안 되니까 코로나 확진 받은 친구의 등교 시간은 8시 20분부터 8시 30분 사이로 등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전부 사전에 담임쌤하고 통화가 돼서 담임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코로나 확진 받았지만 나는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안 되고 학교 오실 때도 교문에서부터 다른 친구들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역사 자료실이라고 되어 있는 분리고사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내용은 코로나 확진 받은 친구들 혹은 의심 증상이 있는 친구들 이미 가정통신문도 나갔었고 1학기 때 많이 겪어봤으니까 이런 자료들 미리 준비해서 학교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출결 증빙 자료라고 하는 거랑 인정점 증빙 자료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만 제출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셨을 텐데 담임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뭐 가령 뭐 이번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를 출결 증빙을 위해서 하나를 제출하시고 또 하나는 복사를 해서 시험 때는 복사를 해서 인정점 증빙 자료로 또 한 번 제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확진인 경우에는 뭐 양쪽이 같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확진이 아닌 경우 양쪽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 이미 나갔던 자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학년의 경우는 별 상관이 없는데 2, 3학년의 경우 이미 알고 계시죠? 당일 응시 과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등교하셔갖고 담임쌤한테 출석 체크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학습 이것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 고사 직전 7일
그다음에 고사 기간은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 기간 동안은 체험학습 신청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친구 졸업한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명, 아마 체험학습 신청 불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족 여행을 이미 계획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미인정 결석 처리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정을 봐주고 싶지만 이게 규정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고사 직전 7일 체험학습 신청 불가 기간은 9월 27일 화요일부터 10월 3일 월요일, 개천절이죠. 그때까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 기간, 이때 이제 체험학습 신청이 불가한데, 이제 규정은 고사 후 3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글날 대체일도 껴있고 개교기념 휴업일 이런 것들 껴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체험학습 신청 불가 기간이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조금 전체 기간으로는 좀 길게 잡혀 있지만 공휴일 빼고 나면은 얼마 안 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체험학습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핵심만 짚어드린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잘 숙지하셔가지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